예, 청와대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된 장관 2명을 교체하고 외교안보수석과 교육부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선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겨냥해 친일 독재의 후예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야 대표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사임과 회동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방금 이제 기사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윤상현, 김재원 두 정무특보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자, 어제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해서 전격적으로 인사가 있었는데 오늘 정무특보 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아니면 일단 전체적으로 청와대와 내각을 이제 한번 소폭이나마 재편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에 나갈 장관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내보내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기가 오래됐거나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그 장 차관들의 경질, 이 맥락에서 특히 그 청와대 정무특보는 청와대에서 그동안 좀 부담도 느껴왔던 게 사실입니다. 2명은 정치인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기관이죠. 본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언론이나 또 외부에서는 청와대의 의견을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신분이 청와대 정무특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발언이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때도 곧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부담을 좀 덜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굳이 새로운 정무특보가 임명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굳이 정무특보가 없이도 또 이제 당정 간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박 대변인, 정무특보직 만들 때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현직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로 가는 것 두고 말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임명할 때 2가지로 논란이었어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어떻게 청와대에 가서 일종의 청와대의 비서관 노릇을 하느냐, 보좌관 노릇을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이것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논란 끝에 임명을 했고 또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이분들, 그러니까 정무특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든 소통의 창구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정무특보가 아니라 감시특보 아니냐. 그래서 여당 내에는 감시하고 야당한테는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이분들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둔다고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뭐 그동안 그렇다고 청와대에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히 사의를 표명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일신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감시라고 하는 역할을 해제하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김무성 대표와의 어떤 긴장 관계를 일정하게 좀 조정하려고 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이런 판단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임명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임명한 것에서 좀 더 빨리 정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하시는군요라는 느낌이 이 두 분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회의 순방 방미길에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행 이후에 이제 귀국 이후에 어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혹시 그 와중에 그런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본인 두 사람이 나갔거든요. 특히 윤상현 특보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와 각을 또 여러 번 세웠었고요. 자,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한 게 너무 글쎄요. 많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대통령 방미할 때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었지요. 뭐 그 방미 단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이런 해석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두 사람의 힘을 실려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뭐 비행기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이 좀 더 속된 말로 힘이 세진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두 사람이 그만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도 그동안 고생했다. 방미 같이 한번 가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 정무특보 인사 같은 건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은 뭐 본인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예, 야권에서도 뭐 초창기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예. 뭐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부 투표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기환 정무수석이 지금 있고 당정관계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 가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들 이제 현 수석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무특보직 이제 뭐 두지 않겠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계속 될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 저 두 분을 예. 김재원, 윤상현 두 의원을 정무투표로 임명할 때 그야말로 대국회 소통 역할이냐, 여당과의 소통 역할이냐, 야당과의 대화 채널이냐, 예.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게 모두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기환 정무수석은 그야말로 여당과의 어떤 대화 파트너십을 좀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실 분으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하고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두 분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슨 소통 역할이기보다는 청와대의 지침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공표하거나 혹은 여당 지도부를 흔드는 역할을 하는 회개한 정무특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고 이제 뭐 그런 역할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역할 해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민방위 훈련할 때 2시간 동안 한 15분 동안 못 움직이다가 그 해제하면 움직이듯이 지금 그 역할을 해제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여권 지도부와 청와대와의 일정한 이제 해빙 무드, 어떤 조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뭐 야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부분 개각 있잖아요. 또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의 교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두 분이야 물론 총선용인데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 오늘 나온 이야기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 의원님. 예. 네, 일단은 뭐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를 했죠. 2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2년 8개월 동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으로 본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주철기 수석이 뭐 연세가 올해 우리나라 70입니다. 그래서 또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 가장 고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현재 이제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 뭐 모든 조간 신문들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F-X 그러니까 미국의 F-35 비행기를 도입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술 이양을 받는데 주요 4대 핵심 기술 이양을 받는데 미국 측에서 못 주겠다라는 것을 올 4월에 우리 방산청에 통보를 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께는 6월 달에 통보가 됐다. 그러므로 그 와중에 그러니까 보고가 지연됐다. 뭐 이런 이유를 주철기 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게 아니냐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사실 여하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성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사를 할 때는 모든 걸 고려합니다. 하나 때문에 당신은 나가, 하나 때문에 당신은 이러고는 아니고요. 뭐 그동안 이런 점이 있었는데 또 그동안 근무도 오래 했고 그 여러 고려해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100% 문책성 인사였다 하면은 이미 오래전에 저기 해임을 시켰겠죠. 그 대리 경질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민 국방장관하고 저기 김광진 실장을 대신해서 그건 이제 아마 책임이 KF-X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이 뭐 한민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또 김광진 현재 안보실장이 있는데 뭐 한 거 아니냐라는 때문에 이제 대리 개각인데 글쎄 그건 뭐 추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될 것이요. 임명할 때 논란이 됐던 게 저 김재원, 윤상현 두 분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호하고 유기준 이 두 장관을 임명할 때도 이거 그야말로 10개월짜리 그 장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10개월이 뭡니까? 7개월짜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업무 파악하기도 모자란 시간 동안 장관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앉아만 계시다가 나가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국정을 이렇게 우습게 취급하셔도 되나라고 하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되죠. 이런 비판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을 때에는 그만한 아니야 더 하고 국정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보관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7개월 만에 다시 여의도로 돌려보낸다? 이거는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준다고 덥석 받은 이 무책임한 두 인사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이 장관 임명이라고 하는 게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라고 네. 하는 비판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주철기 수석과 관련 말씀하신 건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시대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곤장 100대형, 뭐 장 100대, 장 50대 이렇게 형을 받으면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른바 매푼파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어떤 외교 안보 라인일 수는 있습니다만 외교안보 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KFX 사업과 관련해서 그걸 주관하고 선정하고 하는 걸 역할을 했던 건 다 압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 시절부터 쭉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도 이런 일정한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책임은 사실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다 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물러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본인이 이미 애진작에 아이고 힘듭니다. 저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 출범할 때 지금까지 이것만 하고 대통령이 계속 순방 책임지고 이 복잡다단한 한반도 주변의 사 강국을 좀 이렇게 컨트롤 해가면서 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라고 아주 오래전에 사의 표명을 한 바가 있는 분을 이번에 내보내면서 거기에 하나 딱딱지 붙여서 KFX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시킨다. 이거야말로 대리 경질이고 매푼파리 경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에서 청와대가 벗어나려면 이거를 주도하고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었던 김광진 안보실장이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분명히 하시든지요. 왜 보고를 늦게 했어? 그래서 물러나게 했고 KFX 사업은 괜찮아,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요. 아니 어떻게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18조짜리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책임을 묻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톡 찍어서 봐야 될 것. 김재춘 교육부 차관 느닷없이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장관이야 청와대 국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다 치더라고요. 이분은 왜 느닷없이 이분이 대통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본인의 신념, 학자적 신념으로 연구 논문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독재 국가나 후진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그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미적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야말로 경질, 문책성 경질을 하는 모양인데 대통령의 인사의 쓰임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국정교과서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교육부 차관 황영호 부총리 이제 조만간 그냥 쫙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야당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뭐 이제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은 사실 발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국제 관계, 특히 뭐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문제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국내 문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쉽게 발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더더구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하기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현재 KF 사업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또 실무진들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 착오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꺼번에 무슨 뭐 장관을 날린다, 무슨 안보실장을 날린다면 이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책임 문제도 선후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한다면 그동안 가장 오래 있었고 또 아마 청와대 보고 문제에서 또 책임을 진다는 본인 스스로 책임진다는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아마 사를 표명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 때문에 야당 여당 입장인지 이럴 수가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로 주 외교수석과 관련해서 외교안보 수석과 관련해서 방산비리 혐의 때문에 물러났다라고 하는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짚고 있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멀리 내다보고 인사 교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 하나요. KFX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으로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공군 장교 출신이신데 제가 뭐 아는 소리여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세대 교체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늦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판단을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만일에 사실이라면 지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조금은 다른 결에서의 인사교체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짚어야 될 부분도 진짜 있죠. 만약에 그게 방산 비리였다면 좀 큰 문제지요. 그렇죠. 큰 문제고. 그런데 이제 KF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미국에서 안 해준 것은
우리 정부 당국자도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 T-50이랑 우리나라 고등 전투기 있죠. 최초의 그 제트 전투기를 이제 만든 T-50이 우리 한국에서 만들면서 미국에서 개발 스톱했습니다. 한국에서 저가로 만드니까. 그래서 네. 한국 것을 사오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그런 생각에서 이제 네. 우리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미국도 한국이 단순히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 줬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서 국제 전투기 시장에 나타날 수 있어 네.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우려까지를 판단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줄 수 없다. 예. 너무 안이하게 본 겁니다. 예, 예. 우리 당국자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그래서 예. 이런 점을 안이하게 보고 판단 못했는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5자죠. 대표와 원내대표 다 참석한 5자 회동을 제안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3자 회동,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빼고 만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과연 받아들일까? 그것도 궁금하고 왜 문 대표는 역제안을 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오후 4시에 갑자기 최고위원들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뭘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기자들도 잘 모르는 이제 일이었는데 오후 4시, 왜 느닷없이. 근데 알고 보니까 현기환 수석이 왔다 간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하는 의원들 79명의 이 요구서 때문에 갑자기 소집했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결정난 그 자리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없었습니다. 수원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난 게 3자 회동으로 이제 하는 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인이 모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주로 연말 정기국회, 예산국회 이것과 관련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입법 관련해서 얘기가 진행될 텐데 야당 대표로서는 거기에 가서 일종의 뭐 들러리나 부생 맞추기처럼 앉아 있기는 상당히 민망한 상황인 거죠. 지금의 만일에 여야 간의 그 대립이 이렇게 날카롭지 않았더라면 아마 문재인 대표 스타일로는 충분히 뭐 5자라고 하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받아들여서 가서 국정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파른 정국, 게다가 이 정국을 여당도 야당도 원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출국 전에 분명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나가신 상황이어서 여야가 일종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미국 가서 선거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러 간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약간 모양새가 완전히 이제 구겨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제를 좀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순방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인 상황을 설명 듣는 것은 국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야당도 충분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모임을 좀 단초리하고 거기에 국정 교과서에 대한 의제를 좀 올려서 대통령을 좀 설득하거나 대통령의 생각을 좀 바꿔주실 걸 촉구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야당은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의 변화 이런 걸 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수용 가능성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 지금 생각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한번 끝나고 전화 한번 해보시죠. 기본적으로 청와대 생각은 아마 현재 이제 정기국회 지금 예산이라든지 국회에서 통과될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몫은 사실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난 대권 후보인데, 난 대권 후보면 어떻게 원내대표들하고 같이 끼워서 이야기할 수 있어? 좀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 아마 이런 생각에서 역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청와대에서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럼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난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문재인 대표는 사이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속 제동을 걸어요. 아마 청와대 가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야당 대표라고 두 분이 왔는데 뭐 문재인 대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종걸 수석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 할 경우에 그것도 참 난처할 겁니다. 당장 그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 79명의 야당 의원들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 79명의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야당의 혁신안을 뒤엎는 새로운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련된 법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인을 한 79명이 포함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난 전체적으로 아마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같이 나갔을 경우.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좀 깝깝했을 거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생각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글쎄 3자 회동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제
이 와중에 또 야당 내부의 틈을 이제 해집고 들어오시는데,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 3자 회동으로 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뭐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사이 이런 걸 논의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 국민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좀 정상화시킬 거냐는 고민을 했고 가장 최적의 조합은 3자 회동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안영환 전 의원, 박용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